안녕하세요. 시린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고 굽이진 인생길에 따뜻한 등불을 밝혀드리는 여러분의 벗, DJ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김치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기구한 사연입니다. 박철수 씨의 72세 장모님은 배추김치, 깍두기,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동치미, 갓김치, 장아찌 등 매주 김치를 담그실 때마다 묵묵히 열심히 하는 사위를 부릅니다. 그에게 1년 중 가장 두려운 날은 바로 처갓댁 김장날이었습니다. 20년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김장 노동의 등을 떠밀려 집을 나간 그는 화려한 성공과 처절한 실패를 모두 맛본 뒤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박철수 씨의 눈물과 웃음이 담긴 인생김치 이야기 그 첫 장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철수 씨에게 결혼 생활 20년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들은 번번이 쓴잔을 마셨고 남은 것이라곤 빚과 아내 영희 씨에 대한 미안함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뿐이었죠. 그런 그가 1년 중 유일하게 가장으로서 무언가 역할을 해야만 하는 날이 바로 처갓댁 김장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란 것이 머슴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에 차가운 공기에 입김이 절로 나오는 마당에 끌려나가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와 마주하는 심정. 소금물에 절여진 축축하고 무거운 배추를 수십 번 나르고 뒤집대 보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했던 장모님은 인정도 많으셔서 딸네 집은 물론이고 동네 양로원, 몸져 누운 이웃집 김치까지 도맡아 담그셨거든요. 그 덕에 철수 씨의 노동량은 해마다 늘어만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철수 씨는 그 누구보다 장모님의 김치를 사랑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에 시원한 김치 한 조각만 있으면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았죠. 하지만 그 맛을 보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아, 이 맛있는 김치를 먹기 위해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은 희미해지고 이놈의 김치만 없었으면 내 인생이 이토록 처량하진 않았을 텐데 하는 비뚤어진 원망만 쌓여갔죠. 운명의 그날 마당에 쌓인 배추 150포기는 철수 씨에게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20년간 묵은 서름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상태였죠. 한참 동안 기계처럼 무채를 썰고 있는데 등주에서 장모님의 무심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김서방, 그거 다 하거든. 저기 최씨 할망네의 배추 20포기도 마저 뽑아다 줘야 허. 그 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의 이성이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묵칼을 도마에 내리꽂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능은 핏발이 서 있었지요. 장모님, 제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합니까? 제가 장모님 댁 종입니까? 20년입니다. 20년. 내 인생의 절반을 이놈의 배추아무하고 씨름하며 살았다고요. 아내 영희 씨가 놀라 달려와 팔을 붙잡았지만 한 번 터진 울분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당신은 뭐해? 당신 남편이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는 동안 당신은 모랭이고 이 지긋지긋한 김치 쳐다보기도 싫어. 당신들끼리 평생 부둥켜 안고 실컷 담가 먹으라고. 나 갈 거야. 다시 안 와. 문 밖으로 뛰쳐나온 철수 씨의 귓가에는 아내의 울음소리도 장모님의 고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코끝을 맴도는 지독한 마늘과
젓갈 냄새만이 그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냄새로부터 자신의 실패한 인생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을 나온 철수 씨의 삶은 그야말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PC방에서 우연히 만난 고향 후배의 작은 게임 회사에 영업사원으로 합류한 것이 신의 한 수였죠. 번듯한 학벌도 내세울 경력도 없었지만 백수 시절 사람들과 어울리며 다져진 그의 넉살과 구수한 입담은 얼어붙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만드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특별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비싼 선물 대신 상대 회사 경비 아저씨에게 따뜻한 바카스 한 병을 건네며 안부를 물었고, 따다로운 사장님과는 그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막걸리 잔을 기울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최고의 영업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죠. 회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고 5년 만에 철수 씨는 강남의 빌딩을 소유한 100억대 자산가로 우뚝 섰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강지처 영희 씨는 기억자편으로 사라졌죠. 이혼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죠. 그의 옆에는 20살이나 어린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델 출신 아내 남인여 씨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삶이었습니다. 한강이 내려다보는 펜트하우스, 버튼 하나로 지붕이 열리는 스포츠카,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감은 명품들. 하지만 그의 속은 어쩐 일로 늘 허기졌습니다. 젊은 아내는 몸 관리 때문에 아침은 주스 한 잔, 저녁은 풀떼기만 가득한 샐러드를 내놓았죠. 외식을 해도 최고급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나 캐비어 같은 혐한 즐거운 음식들 뿐이었죠. 특히 고된 하루를 마치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반기는 것은 온기 없는 정막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철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리워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고생했수 라는 장모님의 퉁명스러운 한마디와 함께 차려지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설거는 김장김치, 그리고 그 김치를 넣고 돼지비계를 숭덩숭덩 썰어 넣어 푹 끓인 김치찌개의 그 모습을요. 저기야, 우리 집에서 김치찌개 한 번만 끓여 먹으면 안 될까? 그의 간절한 부탁에 아내 미녀 씨는 명품 옷에 넘새 밴다고 질색했습니다. 화려한 삶에 익숙해질수록 철수 씨의 영혼은 뜨끈한 국물과 칼칼한 김치 맛을 미치도록 그리워했습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지독한 허기였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성공은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김치 문제로 시작된 젊은 아내와의 불화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고 거액의 위자료를 떼어주며 두 번째 결혼 생활도 막을 내렸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핏줄같이 믿었던 후배가 회사의 모든 자금을 빼돌려 해외로 도망가면서 회사는 순식간에 부도가 나 말았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에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손에 남은 것이라곤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거리를 헤매던 그의 몰골은 10년 전 집을 나설 때보다 더욱 초라하고 미절했습니다. 배고픔에 눈앞이 아른거리던 그 순간, 그의 눈에 허름한 골목길을 자리한 작은 백반집 간판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손맛 백반. 홀린 듯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가장 싼 백반 하나를 시켰습니다. 잠시 후 그의 앞에 차려진 밥상.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된장국, 그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빛깔의 김치 한 접시. 철수 씨는 아무 생각 없이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혀에 닿는 시원하고 칼칼한 첫맛, 아삭하게 씹히는 경쾌한 식감, 그리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퍼지는 깊은 감칠맛. 잊을 수 없었습니다. 잊으려 하야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지겹다 원망했지만 지난 10년간 꿈속에서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맛. 장모님의 손맛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눈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헐컥 쏟아졌습니다.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는 며칠을 뜬 눈을 세우며 그 식당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가게의 주인을 마주하게 되었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내려앉은 얼굴,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강인한 눈빛을 가진 사람. 바로 그의 아내 영희 씨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아내 앞에서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털썩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굵은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영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이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굽이진 세월을 다 이해한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 꼴이 이게 뭐야. 배 많이 고프지? 일단 들어와서 밥부터 먹어. 그 한마디가 철수 씨의 지난 10년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희 씨가 차려준 밥상 위에는 갓 지은 밥과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김장김치가 통째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그 김치를 손으로 쭉 찢어 철수 씨의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그 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것은 밥이 아니라 용서였고 사랑이었고 그가 잃어버렸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이후 철수 씨는 아내의 작은 식당에서 허드렛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배추를 나르고 양파를 까고 식당 바닥을 닦았습니다. 20년간 저주처럼 여겼던 그 일이 이제는 더 없는 행복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진심을 본 아내와 어느새 훌쩍 커버린 아들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고 세 사람은 얼마 전 다시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철수 씨는 1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지만 그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따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살게 한 것은 결국 고된 노동과 미움 속에서도 늘 그의 밥상 위를 지켜주었던 가족의 사랑이 담긴 김치 한 조각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너무나 당연하게 곁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있는 나만의 김치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 역전 스토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밥상이 사랑과 온기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DJ 마음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